대선 처음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8일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후보는 없습니다. 유력 후보의 리스크는 폭발 비호감 대결이라는 난맥상은 수개월 때부터 확실합니다. 청소년 코로나 백신 후유증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울증 치료에도 6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달부터 신청 5월까지 시행합니다. 화산재 뒤집어쓴 통과 흑백 사진처럼 18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통가 타푸섬에는 수도 누쿠알로파 위성사진 지난해 12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했을 때 도시 전체가 잿빛 화산재에 뒤덮여 있다. 15일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통가타푸섬, 서해안 등대 최대 15m 높이의 쓰나미가 닥쳤다고 통가정보가 밝혔다. 통가정보는 화산 폭발 이후 처음 발표한 18일 성명에서 전례 없는 참사였다. 자국민 2명과 영국인 1명이 사망했다. 또 50명이 사는 망고섬은 모두 주택이 파괴되는 등 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화산재와 쓰나미로 통가 인구 10만 명 중 8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젠더 공약에 젠더 철학 없다. 폭력대책 출산 지원에 포커스, 윤 성폭력 무고죄 가해자 초점, 2. 생산 건강권, 출산에 집중,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도 무관심. 대선 D49 정치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을 들고 이대남은 여전히 동네북이다. 젠더 갈등 정쟁으로 비화됐지만 젠더 공약은 실종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후보들이 젠더 공약 중 절대 다수는 젠더 폭력과 임신 출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엠번방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스토킹 교제, 폭력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기원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표 대선 후보의 젠더 공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감옥 신설 등 엄별과 성폭력 무고 신설이라는 억울한 가해자의 구제를 앞세웠다. 김건희 녹취, 이재명 욕설 막 나가는 대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표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음 내용 일부가 지난 16일 방송되자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막말 등이 담긴 녹음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대선 50일 앞두고 판세가 전례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충돌을 불사하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자칫 국민의 안위, 민생 등과 직결되는 정책 대결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총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 30여 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클린선저 전략본부가 장 변호사의 회견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14조 추경 21일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 표를 얻기 위해 조율속 처리 지적도. 정부가 21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한다고 국무총리실에서 18일 밝혔다. 여당이 다음 달 10일에서 11일 의결한 나는 내 계획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확장한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본부 대책회의에서 추경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14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에서 11일 추경안의 의결을 목표로 잡았다. 북미사일 발사 지점 20km 헛짚었다. 북은 애초 의주서 14일 발사 실제로는 20km 떨어진 피연에서 쏴 방어 시스템 초기 단계부터 불안했다. 북한이 14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밀사일 발사 원점을 군이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이날 북한이 동해상 알섬으로 발사한 미사일 2발이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사 원점은 의주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평북 피현군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방안전포럼이 14일 밝혔다. 배달료 5,000원까지 뛰어 배달음식 끊기 릴레이. 2030 10년 목표로 배달앱을 아예 지우고 직접 가져다 먹기도. 서울 논현동에 자취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 씨는 신년 목표는 배달 끊기다. 작년까지만 해도 박 씨는 한 배달업체에서 월 20회 이상 배달 주문을 이용하는 VVIP 금메달 회원이었다. 그가 배달과의 작별을 결심한 건 배달료 때문이다. 그는 주말이면 12,000원짜리 초밥 세트를 종종 시켜 먹었는데 작년 초 3,000원이었던 배달료가 4,000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초엔 5,000원이 됐다며 1년간 시켜 먹은 배달료만 계산해보면 월 10만원 가까이 되더라라고 했다. 새해부터 배달을 끊겠다는 2030이 늘고 있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적자는 대행업체가 배달 요금을 잇따라 올린 탓이다. 코로나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즐기던 젊은 세대들에선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배달 서비스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응답 2,000명 중 53%가 배달료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지불에 의향이 있는 배달료의 최대 금액은 1,000원 이상 2,000원 미만이라 이 4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요즘 배달료는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직접 음식을 가지러 가는 셀프 배달족도 생기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도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 올해 초 온라인에서 1만 원을 주고 배달해온 보온 가방을 샀다. 국민 70%의 최우선 외교과제는 한미 동맹. 북 비핵화 2위, 한미 1 협력 3위 국민들 미국, 중국, 일본 순 중시. 정부의 공들인 남북관계가 나쁘다.
64%, 친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유지해온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 보안 안보의 근간이라는 대명제는 새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할 핵심 기조라는 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재확인됐다. 차기 정부가 중시해야 할 외교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미 관계는 지금도 좋지만 더 강해져야 한다로 요약이 됐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와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외교 과제를 묻는 설문을 조사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문가들이 꼽는 올해 아시아 11대 이슈 중 민심으로 읽은 새 정부 외교 과제에도 재개할 예정이다. 여론에서 한미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아세안 협력 강화, 한중 관계 발전, 한일 관계 회복 가운데 차기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외교 과제를 꼽게 했다. 그 결과 한미 동맹 강화가 69.8로 가장 많았다. 북한 비핵화를 택한 응답은 61%로 뒤를 이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50%, 아세안 협력 강화 46%, 한중 관계 발전 41%가 뒤를 이었다. 한일 관계 회복은 29%에 불과했다. 정부가 한일 관계에 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비뚤었음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절반을 넘은 건 3자 안보 협력을 한미 동맹 강화의 맥락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잠정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 한미 동맹이 급격히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사례가 있다. 이는 차기 정부가 일본에 대한 냉담한 여론을 아는 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꾀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콘크리트 떠받쳐야 하는데 38층 이하로 동발이 전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는 광주 봉지 아파트는 고층 건물 시공된 최소 3계층 규정인데 39층 아래 설비 배관층서만 동발이를 확인했다. 콘크리트 품질 확인 39층 공시체도 없었다. LG엔솔 첫날 32조 역대 최대 뭉칫돈이 들어왔다. 대출 규제에 대선, 불확실성 분양시장마저 꽁꽁 얼었다. 이말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 경기 전망 지표인 전국 분양 경기 실사지수 HSSI 전망에서 서울 전망치가 2020년 10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90선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규제로 수요가 위축되자 공급에서도 부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